사람들은 말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누가 단타를 치냐고.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너무 공감을 하고요. 그날 사고파는 단타, 그러니까 데이 트레이딩으로 공략하기에는 너무 큰 대형주고 우량주죠. 우리가 뭐 0. 몇 프로 뛰기로 재미 보는 헤비 트레이더도 아니고 못해요, 그죠?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단타라는 게 기술적 매매죠. 사실 이 기술적 매매는 데이 트레이딩이라고 말하는 매일매일 사고 파는 그런 방식 외에도 단기 스윙이라고 말하는 구간 공략을 위해서 약 한 일주일에서 3주일 정도의 스윙으로 공략을 하는 매매 방식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단기 스윙까지 단타의 범위로 포함시킬 수 있다면 지금 타이밍은 단타로 SK하이닉스를 발라먹을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익의 달인 수달스닥입니다. 2020년 11월 13일 특징주 리뷰 시간입니다. 자, 오늘 특징주 리뷰로 소개시켜 드릴 종목은 SK하이닉스입니다. 예! 제가 SK하이닉스를 기술적 매매로 소개시켜 드리는 날이 오게 될 줄은 저도 몰랐네요. 세상 사는 게 한 치 앞도 모릅니다. 그죠? 이런 날이 나오네요. 자, 일단은 거두절미하고 결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SK하이닉스는 1조 3천억의 외국인 자금이 지금 갇혀 있고요. 이 친구들이 이 돈을 때려놓고도 딱히 재미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반도체 강세 시점에 시세 발산을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먹을 구간을 만들어내기 가장 좋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구간에서 SK하이닉스를 공략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결론이에요. 자,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이제 핵심이다 보니까 이미 내용을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찬찬히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게 된 근거와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SK하이닉스가 뭐 하는 회사인지 이런 부분 는 말씀 안 드려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대형주 매매의 정수고 또 한국을 대표하는 두 개의 기업이죠. 그래서 회사에 대한 설명이나 회사가 이제 사업적으로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 수 있고 전 세계 이제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아니면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얼마 정도의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으며 이게 앞으로 어떻게 펼쳐간다, 이거는 다른 공략 영상도 너무 많고요. 그리고 이런 분석이 필요한 거는 가치 투자일 때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번 구간에서 기술적 매매로 이 친구를 공략할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고이 접어서 넣어두겠습니다. SK하이닉스 반도체 대장 중에 하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반도체 2대장인데 그 중에 SK하이닉스가 두 대장 중에 하나다. 요 정도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일단 회사에 대해서는 그 정도만 알아보면 되고요. 자, SK하이닉스를 왜 굳이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공략을 하느냐에 대해서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심지어 이제 단타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왜 지금 구간에서 공략을 하느냐라는 건데, 일단은 이제 우리가 종목을 고를 때 이제 종목 발굴 프로세스라고 하죠. 이제 종목을 발굴하기 위한 이제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 우리가 교육 영상으로도 제작을 한번 해드렸었지만 어떤 순서로 보느냐, 시장을 먼저 보고요. 이제 시장 흐름,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 흐름, 더 나아가서는 글로벌 증시 그리고 글로벌 경제 시장의 움직임, 이거를 이제 먼저 보는 거고요. 이 다음이 섹터, 그러니까 산업군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 상황에서 어떤 섹터가 좋고 그리고 이 섹터 안에서는 어떤 종목이 좋으냐,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게 바로 종목 발굴 프로세스인데, 이 프로세스상으로 봤을 때는 SK하이닉스는 지금 최상의 선택지로 꼽히고 있어요. 자, 일단 시장을 먼저 볼게요. 자, 시장 요즘에 너무 좋다는 거는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일단 지수를 보게 됐을 때는 코스피 지수, 네, 화끈하죠.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2495포인트까지 갔습니다. 이제 2500포인트 돌파를 코앞에 두고 있는데, 네, 멋있습니다. 네, 끝없이 뻗어왔고 주봉으로 멀리 봤을 때 이제 지난 2017년에 반도체 강세장이 만들어졌을 때 만들었던 최고 고점 부근까지 이제 달려가고 있어요. 이제 새 역사를 쓸어 가느냐 마느냐의 시점에 와 있는데, 이게 오래 올 줄은 사실 아무도 상상을 못했던 부분이었죠.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실물 경제가 타격을 그렇게 입었는데 증시가 이 구간까지 다시 오게 될 줄은 사실 상상도 못했던 건 맞습니다. 근데 증시가 항상 우리의 상상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재밌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사실 증시가 이론 그대로 움직였었으면 돈 벌기 정말 쉽습니다. 주식 투자가 어려운 이유는 주식이 우리가 그리고 투자 시장이 이론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냐라는 거 항상 기준 잣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희 수달스탁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중심 가치를 돈으로 봅니다. 저희 리뷰 영상이나 아니면 오전장 미리 보기라던가 혹은 이제 소통방 통해서 우리 여러 가지 토의도 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항상 강조드리죠. 뉴스도 거짓말을 할 수 있고 차트도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돈은 거짓말을 못한다. 이 종목에 꽂혀 들어온 이 돈들, 이 수치들은 절대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수치다. 그래서 뉴스 믿지 말고 차트 믿지 말고 돈을 믿으셔라. 항상 이렇게 강조를 드리죠. 항상 투자 시장의 추세는 그 구간에 들어오는 돈이 결국 결정을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가장 중요한 1번 잣대로 돈을 보고 있고요. 지금 이거는 마찬가지로 시장을 해석할 때도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을 해요. 자, 지금 시장을 볼 때 일단 코스피 시장, 우리 한국의 중심이니까 일단 봐야 되겠죠. 해외 시장을 일단 제쳐주고 한국 시장을 일단 볼게요. 자, 저희 수달스탁이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부터 해서 대형주 강세장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다시 적극적인 매수 포지션으로 변화를 해서 스윙을 적극적으로 시작을 한다라고 오전장 미리 보기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소통방 통해서도 말씀드리고 트레이딩룸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추세가 잘 이어지면서 이번 주까지 해서 계속해서 이제 코스피 대형주 강세장이 쭉 잘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근거가 결국은 이 시장의 흐름 때문에 그래요. 한국 시장은 결국 이제 세계 증시의 한 분야죠. 그래서 아시아 증시에 속해 있는 그런 증시의 이제 뭐 한 분야인데 자, 재밌습니다. 일단 한국 시장은 특징이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흐름이 지수의 방향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쳐요. 이게 이제 우리 장만의 특성이죠. 뭐 꼭 우리 장만은 아닐 겁니다. 다른 장들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수요를 굉장히 이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한국은 특히나 더 그래요. 그래서 항상 이제 외국인 자금들이 어느 방향을 보고 있느냐, 환율이라든가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이 친구들이 어디를 보고 움직일지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을 하고 항상 거기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지켜보게 되는데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선물 시장에서 굉장히 재밌는 특이점이 나왔어요. 이 친구들이 이틀 만에 코스피 선물을 1조 4천억 정도 순매수를 때려버렸거든요. 그 전에 지수가 애매하고 경제 상황이 애매하다 보니까 넣었다 뺐다 심지어 이제 쭉 순매도로 이제 쭉 자금을 빼던 구간도 있었어요. 지수 안 좋을 때 최근에 10월 달에 지수 안 좋을 때 이제 그런 흐름이었고 뭐 그런 힘든 기간이 있었는데 이번 이제 특이점이 지난주에 발생을 하면서 완전 추세가 이제 전 세계 증시의 흐름과 맞춰서 한국 증시도 상향을 향해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점이 된 게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이 시점부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거 시장이 지금 실물 경제 상황이 어떻든 간에 이런 자금 집행을 통해서 증시를 달리게 할 준비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됐고요. 이런 선물 시장의 자금 유입이 결국 이제 선물 시장만 그치는 게 아니고 현물 시장까지 코스피 현물 시장까지 결국 자금이 들어오죠. 그래서 자금이 들어온 게 보면 지난주 이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이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되어주면서 외국인 매수세가 폭발적으로 들어오면서 지금 이렇게 코스피 대형주들의 강세를 만들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의 흐름은 명확하게 외국인이 중심이 돼서 우리 지수를 움직여주고 있고요. 이 외국인 투자자 보고 있는 방향성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를 보고 있고 또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특히나 이제 대형 우량주 위주로 해서 자금을 집행을 하면서 지수를 윗방향으로 명확하게 밀어 올리고 있다라는 거, 이런 시장 상황으로 우리는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들어온 이 자금들이 하루 만에 큰 폭으로 깎여 나가거나 아니면 대외 변수가 크게 발생을 하면서 이 자금들이 요동을 친다라는 대외 변수가 크게 발생하기 전까지는 이 추세가 꺾이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제 시장에 순응을 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죠. 예측은 어느 정도 하는 게 좋지만 시장에 순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해서 이번 주까지 해서 제가 소통방에도 항상 강조드리지만 인버스의 이응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지수가 높은 구간에 와 있다 보니까 실물 경제랑 이렇게 갭이 큰데 이게 올라간다는 게 말이 돼? 말이 안 돼요. 근데 말이 다 됐으면 주식 정말 쉽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말이 안 되더라도 시장은 추세를 만들어 가고요. 그 추세가 결국은 이런 주가라는 실체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추세를 추종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시장 상황은 정리가 됐네요. 외국인 주도로 해서 자금이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상방으로 밀어 올리고 있는 중이다. 코스피 강세장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거 정리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섹터로 들어가 봐야죠. 자, 섹터 정리 드리는 거 깔끔하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코스피 우량주가 좋다 그러면 가장 먼저 어떤 종목이 좋을지 떠오르실 겁니다. 어떤 종목이냐? 요 녀석이죠. 네,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어떤 섹터인가요? 네, 반도체입니다. 네, 심플하죠? 네, 반도체 경기가 갑자기 지금 좋아지지 않았어요. 네, 반도체 경기가 갑자기 지금 시점에서 너무너무 좋아졌고, 뭐 실적이 갑자기 막 대박이 나고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지금 상황에서는 결국 이제 코스피 대형주 위주의 자금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다면 실물경제에 뭐 어떤 변화가 있든 간에 증시에서는 코스피의 대장이라 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수급을 빠뜨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코스피에서 대장인 삼성전자가 열심히 뛰어오르고 있고 이런 흐름이 만들어준다라고 한다면 반도체 sek터 강세도 같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은 즉 섹터 강세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반도체 섹터 강세 우리가 지수 강세장에서는 당연히 빠뜨릴 수가 없는데 사실 좀 여기서는 또 재밌는 포인트가 추가로 있었어요. 최근에 이제 화이자 백신이 이제 강한 시장의 이슈를 일으키면서 시장이 한번 크게 요동을 쳤죠. 이번 주 초에. 그래서 굉장히 이제 심장 떨리는 그런 흐름을 우리가 경험을 했었는데, 요거 구간이 상당히 재밌었어요.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 우리 한국장뿐만 아니고 해외장에서도 좀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화이자 백신이 이제 나오게 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수혜를 본 쪽 이런 그런 이제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야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수혜는 앞으로 줄어들겠구나라는 생각으로 해서 기술주들이 굉장히 크게 빠졌죠. 근데 그 해외장이 빠질 때 반도체 섹터도 같이 빠졌어요. 사실 우리가 근데 알고 있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실적의 타격을 크게 입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냥 성장세를 잘 유지했다라는 게 결과거든요. 그 말은 코로나로 인해서 딱히 수혜를 본다던가 손해를 보지 않았을 뿐이지 그냥 뭐 지금 이제 기술주들이 백신으로 인해 기술주들이 빠질 때 이런 반도체가 빠질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시장에서도 이제 거기에 해외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대로 어느 정도 맞춰서 움직이긴 했는데 그대로 좀 크게 빠질 수도 있었는데 반도체 섹터가 버텼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그랬고요. SK하이닉스가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하게 버티고 있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다시금 지수가 안정화되고 시장이 안정화되면서 윗방향을 보고 달리니까 이제 힘이 더 강하게 붙기 시작하죠.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로 해서 반도체 강세장이 크게 더 뻗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섹터 강세를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섹터까지 연결해 왔을 때도 반도체 섹터 정말 강하겠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그 다음은 종목입니다. 자 종목을 봤을 때는 뭐 삼성전자도 선택할 수 있겠고 SK하이닉스도 선택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조금 생각해봐야 될 부분은 이런 부분이 사실 있어요. 네, 삼성전자는 미지의 영역으로 떠났습니다. 예, 7만 전자 가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뭐 우스갯소리고요. 뭐 삼성전자가 지금은 이제 앞으로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주가로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심하게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올라가다가 좀 멈출 수도 있고 하지만 일단은 지금 시장 상황상으로는 어느 정도 흔들흔들하면서도 우상향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삼성전자는 이제 이런 부분을 기대를 해야 되는 거고요. SK하이닉스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종목으로 보게 되면 자 일봉 차이 보이시나요? SK하이닉스는 딱히 재미를 보지 못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왜냐면 우리 뭐 개인 투자들이 생각을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뭐 누구나 생각할 수 있어서 그렇게 안 간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시는데 사실 투자자들이 생각이 많이 그쪽으로 쏠릴수록 결국 그쪽으로 자금이 몰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주가가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요. 근데 SK하이닉스는 심리적으로 지금 삼성전자가 저렇게까지 한국을 상징하고 한국의 코스피를 대표하는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가 저렇게까지 신고가 랠리를 하는데 SK하이닉스가 전고점 부근까지도 못 간다는 게 말이 돼? 라는 투자자 심리가 쏠리기 너무 좋은 환경이에요. 삼성전자가 지금 첫 스타트를 끊어줬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구간이 중요한 겁니다. 지수 강세, 반도체 섹터 강세가 나오는 와중에 심리적으로도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10만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쉽게 밀어 올릴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충분히 납득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납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결국 매도가 많이 튀어나와서 이거를 다시 밟을 그럴 가능성이 크게 낮아진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이 SK하이닉스의 주가를 윗방향으로 명확히 보고 밀어 올리려는 주체만 있다면 좀 손쉽게 이 10만원 구간까지 밀어 올리는 그런 탄력이 붙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SK하이닉스를 단타라는 자극적인 방법으로 공략을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형주 매매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어떤 거 보느냐? 바로 자금 흐름이죠.
대형주 매매는 자금 흐름이 모든 것이고 이 추세가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금 흐름이 그리고 이 친구들이 어느 구간에서 자금이 갇혀 있고 이 친구들이 재미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이제 수싸움 부분에서 우리가 우위를 점하는 게 대형주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자, 그렇게 봤을 때 SK 하이닉스 최근에 자금을 이렇게 보이시죠? 보시면 뭐 외국인 기관 열심히 사고 있다 이런 건 보이실 거예요. 자, 근데 이걸 좀 데이터를 정리를 해서 보게 되면 어떤 게 보이느냐? 최근 2개월 동안요. 최근 2개월 동안 SK 하이닉스의 외국인이 순매수로 찍은 돈은 무려 1조 3천억입니다. 네, 1조 3천억이에요. 1조 3천억이 이 2개월의 구간 동안 갇혀 있어요. 그게 시기로 보면 언제냐?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한 여기부터 현재 구간까지. 그래서 박스로 봤을 때는 바로 요 박스예요. 네, 요 박스입니다. 요 박스 안에 갇혀 있는 상황이고 이 자금 이 구간 내에 지금 1조 3천억의 돈이 갇혀 있고요. 재미있는 거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최근 자금 집행이 굉장히 강하죠. 자금이 굉장히 강하게 밀려 들어오는데 그래서 최근 10일 정도로 땡겨서 보게 되면 얼마가 들어왔냐? 4,200억 정도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2개월 동안에 이 친구가 이 박스 안에서 딱히 재미도 보지 못했어요. 재미를 봤다고 한다면 요 정도에서 차익 실현한 건데 별로 성에도 차지 않는 구간이었죠. 이 구간 정도에서 어느 정도 좀 익절했고 비중을 줄였다가 최근 구간에서 크게 비중을 늘리면서 다시금 이거는 이 윗구간을 공략하지 않으면 지금 이 구간에 갇힌 1조 3천억이란 총돈도 사실 재미를 딱히 못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친구들은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런 결론에 이를 수 있는 거죠. 2개월 동안 1조 3천억이 들어왔고 그리고 그 중에서 최근 10일 동안 4,200억에 달하는 돈, 그러니까 2개월 동안 갇힌 돈의 총 3분의 1에 달하는 자금이 지금 쏠려 들어왔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진짜로 재미를 보기 위해서는 이번 구간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그 윗구간을 만들어야만 이 친구도 재미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결론에 이를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명확하게 자금을 집행해서 주가를 올릴 의지가 있는 이 외국인이 머뭇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윗구간을 만들어서 이 구간을 공략했을 때는 이 친구들도 가장 큰 재미를 볼 수가 있고 심리적으로 저항이 약한 구간이기 때문에 돈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고도 쉽게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근거도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간까지 목표로 해서 현재 구간에서 사실 이 구간이 작지 않습니다. 대형주 매매고 한국을 대표하는 이 초대형 우량주를 공략했을 때 장기간 내에 이번 강세 구간을 우리가 공략을 해서 가져갈 수 있는 시세 차익이 약 12%에 달합니다. 굉장히 큰 거죠. 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는 기술적 매매로서 SK 하이닉스의 공략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네. 설명이 길었죠. 결국은 뭐 자세하게 풀어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대형주, 우량주를 매매하실 때는 지금 말씀드린 프로세스대로 접근을 해서 들어가면 어떤 종목이든 굉장히 유리하게 내 시야를 들여다보면서 내 시야를 맞춰가면서 핵심을 보고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다른 종목들도 이런 내용을 해서 많이 들여다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하느냐. 자, 일단 우린 기술적 매매로 들어갑니다. 기술적 매매로 들어간다는 거는 당연히 내가 공략할 구간을 명확하게 하고 내가 공략할 구간에 이탈을 하게 되면 손절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치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손절선을 설정해야 되는 거는 이 SK 하이닉스를 공략하는 우리의 지금 시점에도 정확히 맞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손절선을 세팅하기 위해서 그냥 차트상 뭐 윗꼬리가 어떻고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고 자금 흐름으로 봤을 때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 이 친구들이 지금 자금을 밀어넣는 과정에서 평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최근 2개월로 봤을 때는 최근 구간 내에서 자금을 밀어넣었을 때 자금 밀어넣는 게 균일하게 넣는 게 아니고 최근에 이제 어제와 오늘 굉장히 강하게 자금을 밀어넣었죠. 그래서 평단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라면 이 친구들이 어디 구간이 깨지면 가장 불편할까? 가장 이제 재미도 못 봤는데 우리가 여기 돈 써서 올려놨더니 이걸 밀렸더니 굉장히 불쾌하다라고 느끼고 철저하게 지키고 싶은 구간이 어딜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 바로 요 구간입니다. 86,000원 구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SK 하이닉스를 이번 구간에서 손절 구간으로 볼 때 86,000원까지 만약에 어떤 뭐 지수 상황이나 어떤 변수로 인해서 밀렸더라도 여기서 외국인 투자자가 개입을 해서라도 주가를 지키고 다시 윗방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우리는 손절선으로 보는 거고요. 익절 구간은 목표가는 1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략할 구간은 이렇게 심플하게 정리가 되네요. SK 하이닉스는 분봉으로 들어가서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 전략도 심플해요. 매수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월요일에 아침에 오늘 해외장 지수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명확하지는 않지만 어떤 흐름이 나왔든 간에 2% 이상 벌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2% 이상 갭이 떠버린다라고 한다면 조금 아래 꼬리에서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면 되고요. 최소한 이제 1%가 벗어나지 않는 오늘 종가 기준 근처에서 매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SK 하이닉스
하이닉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포인트를 잡아서 기술적 매매로 공략을 할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 친구의 분석이 들어갔는지 모두 다 같이 분석을 해봤는데요. 내용 딱 정리를 하고 리뷰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SK하이닉스는 한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2대장이죠.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징성도 있기 때문에 두 친구들은 지수 강세장에서 반도체 강세를 만들면서 함께 달려간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구간에서 굳이 가치 투자가 아니더라도 먹을 구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기술적 매매로 접근을 하는 거고요. 자, 시장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조 3천억의 자금이 밴드 안에 갇혀 있고 아직 딱히 재미를 못 봤다는 부분이 우리에게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로 작용을 했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 친구의 영린이라고 할 수 있는 86,000원 선을 지켜준다면 윗구간인 10만원까지 굉장히 단기간 내에 좀 재미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단기 스윙으로 공략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절성 같은 경우에는 이번 구간에선 86,000원을 설정을 하고요. 목표가는 10만원, 그리고 지수 상황에 맞춰서 추가적인 수익까지 노려보는 그런 재밌는 구간으로 공략을 들어간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SK하이닉스뿐만 아니고요, 다른 대형 우량주들 공략하실 때도 이런 관점들 많이 활용을 하셔서 앞으로 주식 매매에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저희 수달스닥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